마르시오 아모로수.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 브라질 축구의 명품 포워드 중 한 명. 엄청난 탄력성과 드리블 재간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능력과 빼어난 슈팅 스킬로 인해 스트라이커부터 윙어, 공미를 모두 소화하던 아모로수는 1994 시즌 과란이라는 중소클럽에서 득점왕, MVP를 따내는 성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우디네세로 이적해서 전성기 폼을 시작했고 98-99 시즌엔 리그 득점왕까지 따냈습니다. 결국 2000-2001 시즌엔 도르트문트로 이적해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얻었고 18골로 득점왕을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의 아쉬운 점이라면 호마리오 베베투, 히바우두,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등의 괴물 등에 밀려서 월드컵 무대엔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아모로수는 1999년 코파에서 4골로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호베르토 피르미노. 2010년대 중후반 20년대 초반 위르겐 클롭발의 리버풀 전성시대를 이끈 일명 마누라 라인의 한 축. 본인이 마무리하는 능력은 공격수치곤 떨어졌지만 특유의 지능적인 연계 플레이와 테크닉, 헌신적인 활동량과 수비 가담으로 펄스9 자리에 특화되어 있었던 피르미노였습니다. 호펜하임에서 리버풀로 이적하며 전성기를 보였던 그는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같은 공격진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2015-16 시즌에 유로파 준우승을 시작으로 각 한 번의 리그, 컵, 챔스, 슈퍼컵 우승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2018년엔 유럽리거 중 가장 뛰어났던 브라질리언으로까지 뽑혔던 피르미노는 2019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대회 도움만까지 받으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네쿠. 아르투르 프리덴라히, 아미오카르 바르브이와 같이 브라질 축구 창세기를 받들었던 인물. 굉장히 빠른 발과 훌륭한 기술을 통해서 수비를 허무는 플레이가 일품이었다고 전해지는 네쿠는 특유의 승부욕 때문에 심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리치안스 소속으로 전성기를 보였던 그는 7차례 주림리그 챔피언에 오른 바 있으며 1919년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해 프리덴라이를 공격진에서 지원, 1919년 코파 우승을 득점왕으로서 거머쥐었으며 다음 대회에서도 결승에서 골을 넣으며 트로피를 따내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이드문드. 90년대 브라질 축구를 대표한 악마의 재능. 비단 결과도 같은 볼 컨트롤 능력,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리는 피니싱, 이타적인 기회 창출 능력까지 겸비했었던 훌륭한 포워드의 표본이었으나 경기 외적으로는 폭행, 음주운전, 훈련 불참, 동물학대 등 구설수랑 구설수는 전부 몰고 다녔던 문제아라 세간으로부터 금수라 불렸습니다. 그는 때문에 여러 클럽을 돌아다녔지만 그중 파우메이라스 소속으로 2연속 전국리그 우승, 후에는 바스쿠 소속으로 1997 시즌 40골을 박는 활약으로 리그 득점왕과 우승 트로피, 남미 올해 선수상까지 거머쥔 바 있습니다. 2000년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맨유를 상대로 보여준 골은 천재성을 대변하는 골이기도 합니다. 대표팀에서도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2차례 코파 아메리카, 98 월드컵에 승선하였고 97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선 선발 출장했습니다. 호비뉴. 2000년대 초중반 제2의 펠레라는 별명에 가장 가까웠던 소년. 현 시대 네이마르만큼의 뛰어난 개인기 능력과 세밀한 드리블, 연계 센스 등으로 월드클래스 포텐셜을 지녔다고 평가받던 유망주였지만 게으른 자기관리와 멘탈로 인해 기대만큼 크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리그를 씹어먹으며 주목을 받고 마드리드에 도착한 호비뉴는 라이벌팀의 메시와 비교되면서도 2연속 리그 우승을 이끌었지만 그 활약에 꾸준하지 못했으며 신흥강으로 발돋움하게 될 맨시티로 이적해서도 마찬가지. 후에 밀란에선 2010-11 시즌 세리에 우승에 기여하며 부활하는 듯 했으나 결국 다시 기복을 보이며 유럽 커리어는 사실상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대에선 카카, 호나우지뉴에 밀려 후보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빠진 07년 코파 아메리카에선 그야말로 에이스의 품격을 보이며 6골로 득점왕, MVP로 우승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치차. 1980년대의 토스탕이라고 불릴만 했던 명 세컨탑. 뛰어난 양발 사용 능력을 이용한 유연한 슈팅 스킬과 패스 기술을 선보였고 특히 미드필더까지 내려와 뛸 수 있는 유틸리티성을 자랑했습니다. 유럽리그와 브라질리그에서 모두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그는 1980년 초중반 직후가 이끄는 플라멩구의 일원으로 2번의 전국리그, 1981년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인터컨티넨탈컵 사냥에 성공했으며 그래미오로 이적해서도 한 번 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인터컨티넨탈컵 우승. 더욱이 그는 분데스의 중위권이던 레버쿠젠 소속으로 차범근과 공격진에서 같이 뛰면서 87-88 시즌의 UEFA컵까지 맛봤습니다. 치차는 비록 월드컵에선 광탈만 경험하지만 1983년 코파에선 준우승, 89년 대회에선 결국 우승에 성공합니다. 뮬레르. 남미 클럽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인 90년대 초중반 상파울루 전성기의 간판 공격수.
깔끔한 연계,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 때문에 주로 좌측 윙이나 세컨 스트라이커로 뛰었으며 뛰어난 뒷공간 공략과 통쾌한 슈팅 능력으로 최전방까지 소화가 가능했던 석공장인 뮬레르는 쌍팔로 소속으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2연패를 비롯한 10개의 우승 타이틀을 품에 안았고 특히 1993년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에선 밀란 제너레이션 AC 밀란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넣어 팀을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는 대표팀에서도 3차례의 월드컵에 참가, 비록 백업이었지만 1994년에 정상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에바리스투,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보다 훨씬 더 이전에 활약했던 1950년대 60년대 라리가 최고의 브라질리언. 다양한 드리블, 척척 들어맞는 연계, 날카로운 슈팅과 헤딩을 모두 보이던 에바리스투는 브라질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이적해 쿠발라, 수아레스 등과 공격진을 형성해 각 두 번의 리그 우승, 1960-61 시즌 유럽회원컵 준우승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병 슬롯을 하나 더 얻기 위해 바르샤가 제안한 스페인 국적 기화 추진을 거절하며 레알로 이적했고 그곳에서도 두 번의 리그 우승과 한 번의 유럽회원컵 준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분명 이런 유럽 탑클래스 공격 자원이었던 그는 1957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확고한 셀레상의 주전이었지만 58년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으로 이적한 탓에 국대에 선발되지 못했고 놀랍게도 그 자리를 채운 인물은 17살의 소년 펠레였습니다. 레이비냐, 1970년대 상반기 브라질 축구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남자. 주로 처진 공격수나 좌측 날개로 뛴 그는 박스 안에서의 감각적인 헤딩 능력, 번개 같은 중거리 슛 등으로 골을 넣었던 선수였습니다. 레이비냐는 파우메이라스에서 총 4번의 우승을 경험했고 1972년엔 쌍파울루 주림리그 우승과 보타포구를 꺾고 전국리그에서 모두 우승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해서도 1975-76 시즌 구강컵, 다음 시즌 라리가 우승 당시 주역이었던 그는 브라질 국대에선 후보로서 1974년 월드컵 4강을 함께했습니다. 여담으로 전 리버풀의 미드필더 루카스 레이바는 이 레이비냐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콰렌치냐, 보타포구 역사상 최고의 골게터. 명민한 오프사이드 트랩 뚫기 능력과 과감없는 결정력을 겸비했던 콰렌치냐는 클럽 소속으로 무려 306골을 기록해 보타포구 FR 역대 최다 득점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10년 넘게 구단에서 뛰면서 3차례의 리그 우승을 더한 5개의 트로피를 늘어올렸으며 특히 1958년부터 60년까지 3시즌 연속으로 주리그 득점왕을 차지해 엠블럼의 별을 더 밝게 빛내기도 한 그였습니다. 하지만 콰렌치냐는 클럽에서의 절대존엄 포스와는 달리 대표팀에선 펠레 및 바바, 아우타피니 같은 월클 센터포워드들의 존재로 인해 항시 엔트리에선 밀려 있었습니다. 아마리우드, 축구 황제 펠레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꾸며 월드컵 우승으로 브라질을 이끌었던 센터포워드. 작은 키에도 감각적인 볼 컨트롤 능력과 환상적인 드리블, 훌륭한 임팩트에 슈팅까지 보이던 그는 글로리오서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알렸고 팀의 전성기를 주도해 1962년 당시 영광의 6관왕을 달성할 때 수많은 골을 넣으며 브라질 리그의 이례없는 대업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리우드는 이탈리아로 진출해서도 뛰어난 폼으로 밀란의 1966-67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피렌체의 68-69 시즌 리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그는 펠레의 백업이었으나 1962년 월드컵에서 그가 부상당하자 그 공백을 티 안 나게 채워 가린샤를 도왔고 결국 우승에 다다랐습니다. 베베투, 1990년대 브라질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 화려한 슈팅과 드리블 돌파로 득점에도 능했지만 한 칸 내려와 파트너를 빛나게 하는 플레이메이킹에도 빼어나던 그는 브라질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28세라는 늦은 나이에 라리가 데포르티보에 입성하게 되는데 직전 시즌 강등권에 머물렀었던 팀은 무려 29골을 넣은 득점왕 베베투의 활약에 리그 3위까지 올랐고 다음 두 번은 리그 준우승, 1994-95 시즌은 결국 구강컵에서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이 발판이 되어 그가 떠난 후에 결국 리그에서 우승하는 최전성기를 맞게 되었고 때문에 베베투는 아직도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립니다. 국대에선 영혼의 단짝 후마리오와 투토우로 1989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득점왕으로서 우승, 94년 월드컵에서도 더 미친 시너지로 우승에 성공합니다. 다음 월드컵에서도 그는 호나우두를 보좌해 준우승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토스탕, 플레이 스타일로 보나 재능으로 보나 가장 축구 황제에 근접해 있었던 하얀 펠레. 체구도 작고 발도 느렸지만 부드럽고 깔끔한 탈압박과 드리블, 창의적인 키패스와 괴랄한 득점 스탯을 쌓는 능력 등등의 최전방, 윙어, 심지어는 현대의 메짤라에 가까운 역할로도 뛴 바 있습니다.
토스상은 당대 크루제이르의 전성기를 이끌어 5연속 주림리그 우승과 펠레의 산토스를 꺾고 1966년 전국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이름을 브라질 전역에 알렸습니다. 71년 남미 올해 선수상 초대 수상자이자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이기도 한 그는 1970년 월드컵에서도 펠레와 투톱을 결성해 적국들을 박살내며 우승에 성공하나 이후 앞면에 공을 강하게 맞아 망막박리라는 심각한 눈부상을 당해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히바우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추앙받았던 선수. 악마의 왼발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어메이징한 슈팅, 패스와 환상적인 바디 밸런스, 아크로바틱한 테크닉을 갖춰 눈이 즐거운 여러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히밥은 1990년대 데포르티보의 에이스로 팀을 부양하다 바르샤에서 전성기를 맞았고 97-98 시즌 리그컵 더블, 다음 시즌에도 리그 2연패를 이끈 활약에 1999년엔 발롱도르까지 수상했습니다. 특히 2000-2001 시즌 리그 최종전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챔스티켓을 따오는 경기야말로 히바우드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질의 10번 유니폼을 입고도 그는 1998년 월드컵 준우승, 2002년 월드컵 우승에 성공, 순서대로 각 대회 올스타, 실버쇼 올스타에 뽑히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펠레,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더 나아가 스포츠계의 상징이 돼버린 사나이. 축구 왕제라는 별명답게 몇십 년은 앞서간 기량을 보여준 컴플리트 플레이어로 자유자재의 드리블과 개인기, 완강한 운동 능력, 양발의 탁월한 슈팅력과 플레이메이킹, 타점 높은 헤딩까지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는 펠레는 10번의 주림리그, 6번의 전국리그, 2번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을 캐리해 1960년대 산투스를 세계 최고의 위치에 앉혀놓았습니다. 국가대표로는 17살에 참가한 1958년 월드컵에서 역대 최연소 해트트릭, 결승전 득점 등으로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주도했고 한동안 부상으로 신음했지만 70년 월드컵 MVP급 활약으로 조국의 영구히 진림의 컵을 선사합니다. 펠레는 그 명성에 맞게 진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유일한 월드컵 3회 우승, 비공식 득점 1200골, 해트트릭 91회, 해외 이적을 막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국보 지정, 발롱도르 재평가에서는 무려 7번을 수상할 정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황제의 왕자에 오랜 기간 앉아있던 펠레입니다.